인포뱅크. 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유럽 길들이기에 나선 중국, 스위스와 FTA 갱신 거부,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비판 탓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유럽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위스와의 FTA 갱신을 거부한 것이죠. 이는 스위스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중국의 영향력이 많은 독일이나 아니면 프랑스, 여기에 너희들도 한번 두고 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간접적으로 미국에도 영향력이 끼쳐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인데요. 자,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유럽 길들이기에 나선 중국, 스위스와의 FTA 갱신 거부,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비판 탓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9일 스위스 현지 다수 매체를 인용을 해서 중국의 스위스 FTA 갱신을 거부한 것을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스위스와 중국이 지난 2013년에 FTA를 체결했으며 이는 중국이 유럽 국가와의 첫 FTA 체결이었었죠. 지금 EU와 스위스는 다른 나라예요. 왜냐하면 EU는 EU 공동체로 따로 있고 스위스는 중립국이기 때문에 지금 EU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따로 FTA 체결을 해야 돼요. EU와 다르게. 그래서 이번에 FTA를 결렬을 시켰어도 EU와의 결렬은 아직까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계속 들어가 볼게요.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은 현지 매체인 존 스탁브릭에 보낸 성명에서 스위스 정부가 중국 정부와 약속한 관세 감면을 실현하고 더 많은 분야로 늘리기 위해 FTA 갱신을 요구해 왔으나 중국 정부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중국 정부에서 어깃장을 놓고 있는 FT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공동의 의제 합의가 불가능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인권 문제로 스위스와의 FTA 갱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서 중국 스위스 FTA는 상호 이익에 되는 협정이지 한쪽이 다른 쪽에 선물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중국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FTA에 대해서 결렬시킬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이번 중국의 태도로 스위스에서는 중국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도 이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위스 현지 매체인 존 탁스브릭은 스위스가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더욱 비판적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요구대로 인권 문제에 대한 발언을 거둬들일 가능성을 낮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에서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한 제기는 비단 스위스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독일이나 그리고 프랑스, 영국 이러한 나라들도 지금 맹렬하게 비판을 했던 내용이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난 수년간 신장 위구르족과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고조돼 왔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에 EU들을 동참하라는 목소리에 소극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바뀌었죠. 소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이 소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어떤 것을 끌고 들어왔냐면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더욱더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가를 안 한다. 그런데 이 신장 위구르 문제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참가하겠다라는 게 EU의 속내였고 지금 유럽 국가들의 속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1대1로의 비판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성 있는 위구르 문제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위스 연방의회 법무위원회는 최근 중국의 위구르족 강제 노역서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이미 통과시킨 상황이죠. 중국 당국은 이 시설에 대해서 직업훈련시설이라고 하면서 강제노역 지적에 대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중국의 스위스 FTA 연장 협상 결렬, 이것은 중국의 스위스를 넘어서 유럽을 길들이려고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면 중국 내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해라 라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에서도 중국은 지금 독일, 미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에요. 그리고 스위스 시계가 굉장히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스위스 금도 굉장히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많은 명품들이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스위스는 유럽 국가들이 주축으로 된 22개국은 지난 2019년 7월 중국의 신장 억압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서한에 성명을 한 상황입니다. UN 인권고등판무관에게 보낸 이 서한은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용시설, 감시, 억압을 고발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22개국입니다. 스위스 등 포함한 유럽 국가 22개국이 여기에 서명을 했는데 딱 콕 집어서 스위스만 빼냈다라는 거죠. 스위스는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고가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요. 고가 제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쩌면 GDP 부분에서 많은 손해를 보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 제품에 대해서 차단을 그 관세를 물리게 되면 그만큼 수입이 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만약 수입이 많이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따르는 세금, 텍스 있잖아요. 텍스 자체가 중국 정부에서 얻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뭐 1조 2석 이렇게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일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중국의 무역 보복은 이번 스위스가 처음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리투아니아와 호주는 각각 대만에 대한 지지, 리투아니아는 대만에 대한 지지, 그리고 호주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국제조사 요구. 그래서 리투아니아에서 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거의 수입 금지와 같은 행동을 했고, 호주와 같은 경우는 석탄 수입 금지, 석탄 수입 금지가 지금 돼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지금 전력난도 이때 벌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전력난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스위스 무역 보복 결국은 EU 국가들에게 대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측면도 이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리투아니아 우리 제재를 했어. EU 국가 중에 처음으로 제재를 했고 또 호주에 제재를 했습니다. 제재를 했고 이번에 고가 제품들에 대해서 제재를 또 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EU에서 가는 물품, 뭐 자동차나 이러한 부분들도 물론 중국 내에서 많이 만들어지지만 중요한 제품들이 또 1대1로를 통해서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EU와 FTA를 깰 마음이 있어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스위스는 EU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EU와의 FTA에는 지금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EU를 탈퇴한 영국과도 같은 상황이에요. 브렉시트를 통해서 영국이 탈퇴가 됐기 때문에 영국과의 그 FTA 협상은 또 다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스위스에 대한 그 보복으로 FTA 협상 결렬이 됐어요. 결렬이 됐고 결국은 이렇게 스위스에서 물건이 들어갈 때 관세가 더 붙게 되겠죠. 거의 무관세에 가까웠었는데 이러한 상황, 이것을 통해서 스위스 물건들이 더 적게 팔릴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팔리는 스위스 물건들이 좀 싸게 팔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려운데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것은 단순히 스위스뿐만 아니라 EU 국가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간다. 그리고 잘 사는 나라더라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제재를 가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